박근혜 대통령이 얼굴에 이 큰 상처를 입었을 때 그때 정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깨어났는데 대전은요? 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 그리고 실제로 그 사고, 정말 무서운 사고였는데 그 사고를 당하고도 대단히 위험이 있는 태도를 보여서 많은 사람들을 일종의 와 정말 박근혜는 대단하다 하는 이미지를 많이 저는 그때 만들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거는 결국은 그 이후에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로 또 국민들이 화답을 해줬고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했던 건 자, 그럼 과연 병상의 이재명은 나오면 일성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아마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은 내가 어떤 워딩으로 저 스타트를 할까? 네. 오늘 퇴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퇴원 후에 일성을 뭐라고 할까? 엄청 고민을 했을 겁니다. 오. 그런데 이재명의 일성은 현근택은요? 네. 라고 정리가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어제 이게 실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제 이재명의 첫 메시지가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네. 첫 메시지가 본인 입으로 나온 게 아니라 본인의 문자 메시지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선거와 관련돼요. 대전은요. 네. 처럼 현건택은 어떻게 할까요? 그 네. 사진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저기 이제 정성호 좀 민주당 키워주십시오. 그 친명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인데 보면은 제가 저거는 정성호를 할까요? 정성호 의원의 핸드폰이고 이재명 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재명 하십시오. 예, 이재명 의원님 오른쪽이 이제 정성 본인입니다.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간이 컷오프 대상?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된 없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첫 메시지가 저 위에 살짝 가렸지만 그겁니다. 네.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그러니까 따지자면 현근택은요. 이게 된 거죠. 네. 선거 메시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전은요. 라고 해서 이 피습을 당해가지고 네. 여성으로서 얼굴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동맥 더 위험했어요. 네. 그 큰 커트날로 이게 11cm에 찢겼잖아요. 네. 그 상처를 입고도 똑같이 9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9일 만에 나오고 네. 퇴원을 하면서 첫 일성이 대전은요였는데 이재명 대표는 결국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이게 된 겁니다. 자격 정지는 되지 않을까? 공간이 컷오프 대상. 근데 저 이상해요. 저기에서 굉장히 재밌는 거 저는 발견했단 저 반말하는 거 말입니다. 예. 정성호 씨는 61년생이죠? 이재명 씨가 63년생인가요? 아 그렇죠. 예. 네. 형이네. 자, 지금 형은 형인데 2살 형이라고 합니다. 예. 2살 형인데 지금 이재명 씨는 당대표고 정성호 의원은 그냥 의원이에요. 예. 그런데 저기 뭐가 있냐면 친명계의 좌장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친명계의 좌장은 저렇게 당대표한테 반말을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저는 지금 일단 보여주고요. 그래서 민주당 분위기는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민주적인 것처럼 느낀다. 왜냐하면은 김기현 원내대표 시절에 이준석 당대표에게 당대표님, 대표님이라고 불렀었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랑 저 이준석 씨랑 비교를 해보면 나이 차이가 최소한 15살 이상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기현 대표는 대표님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성호 의원은 아무리 친명계 좌장이라고 하지만 당대표인데 심지어 저 위에도 이재명 의원 당대표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거의 반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겉으로는 민주적인 척 하고 있지만 지금 바로 컷오프 대상 하니까 이재명이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좀 라고 챙겨줘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바로 또 태세를 전환합니다.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로 또 바로 태세 전환해요. 아 현근택은 살아남나요 그러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정성호 씨가 바로 태세를 전환하는 그래 거예요. 태세를 전환해서 네. 그러니까 당직 자격 정지가 아니라 그 엄중 경고 이 정도 해결하면 그 엄중 경고는 뭐 공천이나 이런 데 큰 의미 없다. 뭐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현근택은 어떻게 되냐? 그런데 현근택 씨는 저 문자가 들통이 난 이후에 저렇게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처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새로운 정치적 변수가 생겼습니다. 네. 뭐냐면은 윤영찬 의원이 오늘 탈당을 결의를 해서 조홍천 의원 등과 4명이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자회견에 윤영찬 의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윤영찬 의원이 이제 원래 오늘이 이제 그 원칙과 상식 그 김종민, 그 이원욱, 윤영찬, 조홍천 이렇게 4명이 오늘 탈당을 하고 내일 이낙연 탈당 있고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침에 윤영찬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참 미안합니다만 저는 이번에는 민주당에 남겠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온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성남 중원의리 지역구잖아요. 네. 성남 중원의리 지역구였고 윤영찬 의원은 현역 의원이고 비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많이 분류되는 친명 그 정치 지망생들, 소위 친명 자객, 친명 자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대전 유성을에는 이경도 있고, 근데 성남 중원을에는 현근택 변호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죠. 뭐 옛날에 해경군 김씨 사건이 김혜경 여사 사건이나 그다음에 아들 도박 관련 그 구설수 올랐을 때나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각종 그 사건들마다 변호를 하면서 안전한 친명으로 분류가 됐거든요. TV에 그래서 나와서도 굉장히 실드 예. 발언 많이 했죠. 그래서 성남 중원을로 공천받는 게 그냥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윤영찬 의원이 탈당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던 그렇죠. 거고요. 그런데 저 기존에 그 여론조사 꽃에서 했던 그 네. 저 지지율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드리죠. 네, 이게 1월 10일 날 조사한 거고 여론조사 꽃에서 한 거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가면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는 거는 김어준이 하는 예. 그 방송에 자주 나오는 패널로 나오는 예. 저 누구죠? 박시영 씨가 하는 회사죠? 박시영이 거기에 저기 뭐랄까 업저버 역할을 하고 있죠. 업저버. 네, 네. 예. 자, 아까 없나요? 맨 앞에 띄워놨었습니다. 아까 네. 저희가. 예. 자료 만들어 놓은 거 잘 찾아보세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윤영찬 제가 찾아드릴게요. 읽어주세요. 예. 아니 자료를 읽어주세요. 저도 찾아야 되겠어요. 잠깐만요.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냐면은 그러니까 성남 중원을에서 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4월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윤영찬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63명이 제일 많게 나옵니다. 그리고 2위로 나옵니다. 현근택이 75명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근택이 75로 그 퍼센트가 아니고 이제 숫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현근택 의원이 75명으로 그 현역인 윤영찬 의원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투표하겠냐 하면은 윤영찬과 현근택이 같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조사를 한 건데, 그걸 하게 되면 현근택이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당으로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명의 예비 후보들이 공천 달라고 했을 때 누구를 주겠습니까? 당연히 예비 후보 적합도에서 가장 높게 나온 현근택 변호사에게 줄 수밖에 없죠. 저건 상당히 공정하고 과학적인 공천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영찬 의원은 이번에 안 되는구나 라고 다들 생각을 해서 탈당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요게 이제 1월 10일 날 했던 총선 현안 투표 의향 조사였는데 1월이 아니고 12월입니다.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1월 10일이 아니라 12월 10일 지난달입니다. 그런데 현근택에 대한 중요한 변수가 어저께 JTBC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표를 한번 좀 키워주십시오. 저 윤영찬 있고 그 밑에 현근택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저 현근택을 누가 저격을 했냐? 이석주라는 사람이 지금 저격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석주는 누구냐? 현근택은 누구냐? 한번 보여주시죠. 프로필 먼저 한번 좀 보여드리고 갈게요. 예.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 작년 12월 29일 연말에 현근택 변호사와 그리고 이 이석주 이분도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예비 후보입니다. 이석주 씨가 함께 한 송년회 자리에서 이석주 지금 다시 프로필 다시 보여주시죠. 이석주가 누군지. 이석주도 성남 중원을에서 국회의원을 노리고 있는 총선을 노리고 있는 한 청년 출신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청에서 갈등 조정관을 했고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2021년 6월에 결성된 그 전국 조직이 있습니다. 촛불 100년 이 사람. 전국 조직입니다. 그 촛불 100년 이 사람의 상임 대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번 대선 끝나고 성남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번 여기 나가겠다라고 해서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근택은 이재명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면서 TV에 나와서 법정에서 TV에서 이재명을 실드를 쳤던 맞아요. 사람이고요. 이석주라는 사람은 배후 조직에서 이 여론을 만들어가면서 이재명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두 사람 사이에 뭔가가 터졌습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어저께 JTBC 보도가 아침에 JTBC에서 인터넷 뉴스로 하나 나온 겁니다. 12월 29일 날 성남 중원 지역의 정치인들끼리 민주당 인사들끼리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현근택 변호사도 있었고 뭐 이석주 씨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석주 씨와 그리고 이석주의 수행 비서라고 하는 50대 여성이 있습니다. 그 아마도 술자리에서 술이 거나하게 취했나 봅니다. 그 자리에서 12월 29일 날 송년회에서 현근택 변호사가 이석주 씨와 이석주 씨의 수행 비서인 여성분한테 너희들 같이 사냐? 지난번에 보니까 감기도 같이 걸렸던데.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잤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1월 9일 어제 JTBC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오기 전에 현근택 변호사는 이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그 여성분한테 사과도 했고요. 그리고 그 사과하는 과정에서 이석주 씨가 지금 좀 일이 크다. 너 빨리 사과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사과 메시지를 보냈는데 저 보도가 나온 겁니다. 보도가 어저께 JTBC를 통해서 현근택 정치 이제 출마 예정자인 현근택 변호사가 지역 정치인의 여성 비서에 대해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그래서 아까 이재명 대표가 현근택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논란이 되자 현근택 씨가 페이스북에 자기 글을 하나 또 띄웠습니다. 그 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JTBC 보도에 대한 입장문입니다.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것도 맞고 12월 29일 날 송년회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제가 했던 말로 그분이 화가 나 있으니까 사과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사과 문자는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술을 마신 상태라서 기억이 없습니다. 당시 술자리를 함께 했던 분들한테도 확인을 해봤는데 뭐 그때 같이 잤냐? 이런 말은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고 다른 분들은 부부냐? 같이 사냐? 이런 말도 들은 적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계속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저게요, 이 성희롱 사건 네. 같은 게 일어나고 나면은 가해자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첫째, 술 취해서 기억이 없다. 네. 둘째, 주위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더라. 네. 라고 하는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그대로 다 하고 있는 지금 변명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더 네. 그냥 벗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버린 거네요. 네. 이거의 가장 결정적 2차 가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거는 사과문이 실제로는 사과문이 아니에요. 저거는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지금 위기에 처해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문제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암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굉장히 이 피해자로서는 너 끝까지 한번 가볼래? 라는 마음을 부추기는 그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게 아마 올라온 다음에 이석주 씨가 페이스북에 짤막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저것 때문에 사실은 이석주가 누구지 알아보게 됐는데요. 그 이석주가 올린 글도 있지 않습니까? 짤막한 글. 예. 그게 뭐냐면은 완전히 정반대의 해석과 뉘앙스로 내 선의는 다 헛것으로 만들고 나까지 끌어들이다니 작전 잘못 짜셨네요. 전쟁입니다. 정말 실수하신 겁니다. 네. 또 이렇게 의견을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석주가 누구냐, 네. 뭐 하는 분야를 찾아봤더니 이석주 다시 한번 보시죠. 이석주는 일종의 한총련 계열입니다. 이분도 장난이 아닌 사람이더라고요. 네, 1975년 경기도 성남 출신이고 기본적으로 성남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고 98년에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을 한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 차례 한총련이 이재명의 일종의 백업 조직이 되어서 네. 그 운동권 경험이 없는 이재명에게 완전히 저런 새로운 이 집단을 네. 일종의 말아바쳤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청 갈등조정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3040 모임인 촛불100년 이 사람의 상임 대표를 했었고 이후에는 민주당에서도 의료보건 특위의 부위원장을 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현근택에 비하면 정치적으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맞습니다. 되게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러니까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성희롱 사건인데 그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현근택이 페이스북 올려가지고 네. 키워버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조금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윤영찬 의원은 지금 탈당 안 하겠다고 네. 현근택이 날아가니까 네. 그럼 현근택 씨가 공천을 못 받게 되면은 누가 받게 될까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윤영찬과 현근택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당내에서 일단. 네. 그렇게 되면 저 개딸의 지지세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윤영찬 씨의 지명도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윤영찬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비명계를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명분도 챙기고 오히려 저 중원에서 윤영찬 씨의 지명도도 크고 비교적 평판 관리도 잘했더라고요. 네. 하기 때문에 당선자를 더 공고히 만들어줄 가능성도 크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 우군 하나를 쳐내기는 하지만 우군을 쳐내면서 오히려 다른 명분을 훨씬 더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야, 우리 당이 안정적으로 윤영찬 같은 사람이 되는 거는 기분이 나빠. 나는 지금 그러니까요. 방탄이 필요한데 내 방탄 갑옷 중에 큰 비늘 하나가 이게 빠지면 나는 이제 큰일 날 텐데 하는 생각도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 이석주라는 사람은 성남 중원을 해서 네. 윤영찬 소위 말해서 수박이라고 하면서 뭐 총알이 한 발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붙이고 다녔잖아요. 예. 이른바 비명계 지역구마다 그 친명 저격수들이 나섰는데 만만치 않은 저격수였거든요. 맞습니다. 저분은 심지어 이 변호사 이런 네.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까지 보였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정치를 해야지 네. 저런 자기 명분 그냥 낭인처럼 저런 그냥 뭐 좋은 자리만 찾아다니는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은 정치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네.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도 그 민주당을 대표를 배신한 사람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거세게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저 세력이 네. 더구나 개딸이 있으니까 저 네. 극성맞음 네. 한총련 특유의 과격함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서 밀어붙이지 않을까. 네. 그 경우에는 현역인 윤영찬 의원도 좀 곤혹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뭐 싸움이 진짜 간단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뭐 이 윤영찬 의원이 지금 이렇게 자리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현근택이 안 될까봐 그거 하나 믿고 안 나갈까요? 저는 딜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딜 없이 윤영찬 의원이 그러면은 여태까지 몇 달을 지금 저 얘기를 하다가 상식과 공정 저 조직을 만들어서 조홍천 씨랑 여러 4명의 의원들이 저렇게 준비를 하다가 현근택 B급? 그럼 나는 스테이?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분명히 저는 민주당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중언 네. 이래 이게 지금 이거 다르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현근택이나 뭐 이렇게 일종의 사고 발생구가 돼버렸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고 발생이 됐으니까 윤영찬 씨가 이 각종 배신자라는 지금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영찬 기회주의자냐 이런 얘기 지금 당장 나오고 있는데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민주당에 스테이를 하는 거 그거는 웬만한 정도의 무슨 네. 어느 정도의 확답, 어느 정도의 약속 이게 없이 머무를 사람이 아니죠. 그렇겠군요. 단순은 이런 사건이 터져졌다고 해서 그냥 바로 하지는 않았을 것 당연하죠. 같아요. 네. 자,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이제 일부 의원들은 남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남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또 중요한 움직임 중에 하나는 나는 민주당을 탈당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일종의 놀이처럼 지금 법에 얹히고 있다는 거예요. 인증샷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동안 온갖 구박 받으면서 네. 괴딸들한테 수박이라는 그 핍박, 네. 놀림을 받으면서도 민주당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원칙과 상식 윤영찬 의원은 좀 이탈했지만 어쨌든 세 명이 탈당이 공식화되고 예. 내일이면은 또 정말로 정말 빠른 속도로 이낙연 대표 예. 선언을 이제 하죠. 선언을 할 거고 이러니까 지지자들이 거기에 새를 몰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탈당 인정을 합니다. 저는 저 탈당 인정 속도가 이준석 나가고 난 다음에 할 때보다 훨씬 그 속도도 빠르고 네. 규모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정치를 아는 분들은 다 그 얘기 하잖아요. 예. 이준석이 탈당해서 국힘이 받는 타격보다 그러니까요. 이낙연이 탈당해서 민주당이 받는 타격이 몇 배는 크다. 그리고 저 저 그림들 올라오고 하는 것들이 네. 훨씬 그 강도나 세기가 네. 그 속도가 예. 더 광범위하고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정말로 신당이 가시화됐을 때 네. 민주당이 어떤 모습일까?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네. 현 민주당 지도부가 윤영찬 의원한테 손을 잡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당신까지 나가면 안 된다라고. 예.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너무나 지금 이게 정치라는 게 정말 후까닥 정말 네.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진짜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